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입니다. 오늘은 오정훈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사진과 영상까지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차가 뭐냐면요, AX1이라는 차인데요, 너무 중요한 차입니다. 현대차가 경차 없었잖아요. 2002년도에 아토즈가 단종됐고요, 20년 만에 다시 경차가 나오는 거야. 아토즈 없어지고서 정말 오랫동안 경차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 나오나 싶기도 한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사진도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구분들하고 어디 가시다가 영상을 찍어주셨어요. 영상 보면은 이 차를 내가 보다니 이러시면서 놀라셨는데 딱 알아봐. 대단하십니다. 역시 모카 구독자님의 클래스는 이 정도. 저희 구독자님들 참 항상 존경하고 있어요. 일단 외관을 봤을 때는 그릴이 크기 때문인지 베뉴의 느낌이 살짝 떠오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SUV 느낌이기 때문에 스즈키 허슬러 그리고 다이하츠 테프트 이런 차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허슬러는 약간 클래식한 느낌을 자아내거든요. 과거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오프로더의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작기 때문에 귀여운 건데, 이 차는 과연 그렇게 귀여운 느낌이 들지. 이게 SUV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아서 마치 모닝을 좀 키워놓은 것 같은, 어쩌면 레일을 더 깎아놓고 좀 높이도 좀 낮추고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게 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1.0L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 세제 혜택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디자인도 꽤 예쁘게 보이네요. 헤드램프 주변에 동그란 링이 있는데요, 피아트 500에서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참 귀엽기도 합니다. 양쪽 끝에 헤드램프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램프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동그라미가 아마 상향등이 켜지는 곳일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램프가 이렇게 4개 있으니까 르노 알핀 110 이런 거 떠오르기도 하죠. 옛날로 치면 도요타 셀리카 이런 거 떠오르고요. 뭐 슈마? 큰일 날 말씀이에요. 슈마 아니에요. 헤드램프 위에 보면 또 하나의 램프가 있는데요, 이게 깜빡입니다. LED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게 LED가 아니어도 날카롭게 보이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잘한 것 같네요. 지금 차는 크기가 굉장히 작은데 이 램프, 그릴 이런 거 악동같이 과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SUV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져서 더 귀엽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현대차답게 A필러를 검정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휠 디자인, 지금 보면 불가사리 휠을 쓰고 있어요. 측면 유리는 1열이 더 크고요. 그리고 2열로 가면 조금 작아지는데 이게 아래쪽이 수평을 유지하지 않고 이렇게 높이가 달라요. 스타리아도 보면 앞쪽보다 뒤쪽이 조금 작은데 이게 현대차의 새로운 어떤 스타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창을 다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차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유리를 끊어서 좁은 영역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부 내려가는 걸로 보여요. 이런 저렴한 차에 이런 식으로 굳이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어쨌든 유리 하나가 부품이잖아. 이렇게 또 만들어서 또 붙이는, 그걸 또 자르고 이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경차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유리를 또 끊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이 휠하우스 부분이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유리가 거의 안 내려가거든. 어쨌든 인도시장 같은 데서 창 여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아마 좀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뒷문 손잡이 보면 위쪽에 있어서 손잡이를 이렇게 세로형 손잡이를 당겨서 열도록 돼 있어요. 뭐 스파크나 벨로스터도 이렇죠. 이런 식으로 약간 세로형 도어 손잡이는 좋다고 봅니다. 열기 편하고 좀 귀엽기도 하고, 트렁크 공간은 너무 좁아 보여요. 바닥이 좀 너무 좁은 것 같은데 이게 모닝하고 비교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이게 SUV라고는 하지만 트렁크 공간에 짐을 많이 싣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드는 그런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땐 레이와 비슷한 느낌일 텐데요, 레이가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레이는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서 타고 내릴 때 굉장히 편하고요, 2열을 슬라이딩 할 수 있고요, 조수석을 앞으로 폴딩해서 짐을 실을 때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도 되죠. 근데 이 차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SUV 스타일이어서 아마도 그런 식의 느낌은 없을 겁니다. 2열을 앞으로 폴딩한다거나 이런 기능은 제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레이처럼 정말 공간을 극단적으로 높인 그런 아주 묘한 차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닝이나 스파크보다는 당연히 전고도 높고 공간도 훨씬 좋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꾸만 이렇게 경차들이 높게 되는데,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는 이 경차 규격이 전폭은 있는데 높이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높이는 2m까지 허용해. 그러니까 카니발보다 높아도 돼요. 그냥 어지간한 사람은 서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높이로 만들어도 됩니다. 서서 가는 경차를 만들면 버스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차 이름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상표 등록해 놓은 걸 보면 스틱스라는 이름도 등록이 되어 있고 레오닉스라는 이름도 있는데, 사실 스틱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승으로 가는 강이거든요. 요단강하고 같은 거야.
이거 이 이름은 차 이름으로는 조금 그렇죠. 좀 위험하죠, 이름이. 게다가도 스틱스는 베뉴 나오기 전에 이미 나왔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뉴의 이름으로 사전 등록해 놓은 거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튼 이 차의 최종 이름은 캐스퍼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캐스퍼 하면은 다 아세요? 유령 캐스퍼 아시죠? 베뉴는 초반에 그렇게까지 핫하진 못했어요. 그 이유가 아마 경차로 인정받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번에 캐스퍼 그거보다 좀 작으니까 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요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경차는 전장 제한이 굉장히 작은데 그게 3600mm예요 그래서 모닝 같은 것도 끄트머리를 이렇게 칼로 썬 듯이 썩둑 잘라 놓습니다. 뒤쪽 범퍼도 썩둑 잘려 있어요. 3600mm에서 1mm만 넘어도 경차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칼로 썬 듯이 이렇게 잘라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차가 3800mm라는 소문이 있어요. 경차 혜택을 그냥 무시하고 해외용으로 만든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혜택 못 받아도 그냥 팔겠다, 뭐 이런 뜻인가? 어쨌든 정말로 3800이 될지 아니면 정말 3600짜리가 나올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와봐야 알죠. 파워트레인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요. 해외에선 69마력 1.1L 엔진이 장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3기통 엔진에 IVT를 달 거라고 하네요. 모닝과 비슷한 느낌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달고 나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전기차 경차가 나온다? 대박입니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경차 규격은 아무리 높아도 괜찮으니까 밑에 배터리 까는 걸 이런 차에 적용하는 게 자연스럽죠. 레이 전기차도 있잖아요. 모닝 전기차는 없거든요. 경차 전기차는 사실 꼭 필요한데요. 이유는 뭐 유럽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친환경차 규제를 할 때 판매 대수를 따지기 때문이에요. 연비가 나쁜 차를 하나 팔았다면 연비 좋은 차를 한 대 팔아야 돼요. 전기차를 팔았다면 그럼 연비 나쁜 차를 여러 대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면서 대수를 빨리 늘려줄 수 있는 차, 이런 차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죠. 벌금을 이미 내야 되는 상황이고 벌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계속 쌓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차, 전기차가 필요합니다. 네, 이 차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현대차가 만든다는 거죠. 현대차는 원래 임금이 높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 인건비로는 도대체가 절대로 경차를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이걸 위탁 생산한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도 경차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라는 거죠. 기아차에서 직접 경차를 만들지 못하고 동이오토에 위탁 생산을 주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동이오토 직원을 기아차 직원으로 해라, 비정규직을 정규화해라,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지금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서 별도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똑같이 차 만드는 사람인데 저 사람보다 연봉이 3분의 1이야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지금은 연봉 초임을 3,500만원에 맞춰주마,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이게 나중에 정말 이 공장이 잘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3,500만원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기사 보면 지금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으니까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형 SUV, 인도시장 그리고 신흥시장에서는 정말 인기가 높을 만한 차량입니다. 신흥시장에서는 베뉴가 너무 커서 걱정이라고 하니까요, 당연히 잘 팔리겠죠. 그런데 국내에서도 이런 차가 과연 인기를 끌 수 있을지는 좀 궁금해집니다. 사실 시장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다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상승해서 다 비싸요. 가장 싸다는 차가 지금 베뉴, 아반떼 이런 차거든요. 근데 베뉴 가격도 1600만원이 넘어요. 마땅히 저렴하게 살만한 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캐스퍼가 나와서 모닝처럼 한 1300만원 조금 넘는 정도? 이 정도의 가격으로 나오게 되면 꽤 인기를 끌 수 있을 걸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AX1 곧 나올 텐데요. 나올 때 디자인 못지않게 가격도 조금 신경 써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 레이를 이길 것이냐? 레이가 나는 못생겨서 싫어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얘는 되게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기능으로는 그거만큼 좋은 게 없죠. 기능은 정말 최고인데 디자인이 조금 렌터카, 카시어링 같은 거 굳이 카시어링 할 때 좋은 차를 원하지 않고 5,000원이라도 싼 차를 원하잖아요. 카시어링으로 아주 좋을 것 같아요.